역사적으로 많은 문명은 그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마야 문명 같은 것들이죠. 현대에 들어서 우리는 동아시아 혹은 중국 문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한 일이죠. 일부 문명은 대중이 따르는 종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두드러진 사례로는 이슬람 문명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문명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문명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부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정치 철학을 예로 들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서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는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였고 대량 학살과 대규모 인권 침해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종교로서의 이슬람은 체계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죠. 교육, 경제, 사회생활, 문화의 산물. 이 모든 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로서의 이슬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들여다보면 이슬람은 실제로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제 이들은 개방적이고 세계화되었으며 마치 대가족처럼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이전 사람들은 이를 매우 꺼려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욱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이슬람 문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느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평화이며 모든 이들을 위한 정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명은 단순히 의식, 기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사회 전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문명에서 과거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 대부분의 서구 사회,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조차 빠져버린 이야기, 이슬람 문명에서 탄생한 숨막히는 과학 이야기, 수많은 역사책이 만들어낸 공백을 메울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에서 말이죠. 고작 10년이나 20년이 아닌 1000년이라는 세월이 넘는 정성스러운 학문 연구의 공백. 실제로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과 다른 문명에서의 비범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역사책은 우리가 이슬람 문명에서 수많은 천재들을 발견한 사실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특히 서양 국가는 자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죠? 이들은 물질적 존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른 면은 어떨까요? 이슬람의 건축은 이슬람 문명의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이슬람 문명의 기틀이자 물리적인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건축은 이슬람의 정체성이자 영혼 그 자체입니다. 이슬람의 건축술은 주로 이슬람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적은 양식과 형태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건축의 한 종류입니다. 이슬람의 계시와 가르침, 이슬람의 세계관과 그 신념 체계. 이것은 무슬림의 삶과 생활의 기틀이 되며 우리는 이슬람에서의 삶이 숭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무슬림에게 있어서 삶과 숭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가였던 신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건축은 가장 어려운 직업이며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서양의 과학자들에게 귀속되는 많은 과학적 발견들이 실제로는 수세기 전 이슬람 문명의 황금 시대의 이슬람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거나 발명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예시 중 하나는 흔히 로저 베이컨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경험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나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안의 업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작업을 하고 실험을 하는 것이며 실용적인 일을 하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최소한의 숙련도조차 달성하지 못한다. 그는 또한 과학자들이 물질을 풍족함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험 방법의 탁월함에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학 분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수학적 개념을 개발하는 많은 이슬람 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 0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음수, 십진법,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많은 것을 무슬림 과학자들이 성취해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많은 것이 대부분의 과학 문헌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오늘날 지구과학이나 지질학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제임스 허턴을 언급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비루니가 허턴보다 7세기 이른날 지질학, 지구과학과 관련하여 놀라운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살펴보면 알비루니와 같은 많은 무슬림 학자들이 이와 같은 법칙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많은 학자들이 박식가였기에 천문학, 수학, 지질학, 광학과 의학까지 이러한 모든 분야에 공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슬람 학자들이 쓴 많은 책은 이들이 죽고 난 수세기 후 대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에 대한 서양의 관점은 과학에 대한 공헌입니다. 이슬람이 인류를 위한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입니다. 이슬람이 존엄성과 인간성의 자질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슬람은 지구의 건설과 발전 혹은 물질적 진보에 역시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름 있는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말을 조명하고자 플로리안 카조리는 자신의 저서 물리학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아랍과 무슬림 과학자들은 경험적 연구 방법을 최초로 착수하고 그것을 강력히 옹호하였다. 이것은 이들의 자부심 중 하나다. 이들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 연구 방법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했다. 그는 또한 무슬림 과학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대수학에서 아랍인과 무슬림의 업적을 떠올리면 깜짝 놀라곤 한다. 대수학에 관련한 알콰리즈미의 책은 이슬람과 유럽 과학자 모두에게 참고가 되었다. 이들은 연구를 할 때 알콰리즈미의 책에 의존했고 그 책으로부터 수많은 이론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알콰리즈미가 올바른 기초 위에 대수학을 창시했다고 할 수 있다. 윌 듀란트는 문명이야기 신앙의 시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과학으로서의 화학은 대체로 무슬림들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리스인이 이 분야에서 산업 경험과 모호한 가설로 국한되었을 때 사라세는 정밀한 관찰과 통제된 실험, 신중한 기록을 이 분야에 도입했다. 아랍인의 양리학 공헌에 대하여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글을 인용하자면 현재 알려진 많은 화합물과 현대 양리학의 전형적인 구조는 물론 현대의 화학적 변형을 제외하고는 아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괴테는 아랍은 우리에게 책, 화약, 나침반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랍 문명에 유물이 없었다면 우리의 르네상스는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슬람 문명은 물질적 발달에 대해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 발달, 그리고 또한 정신적 발달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단지 물질적인 발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 건설된 국가는 억압적인 왕국이 아닌 정의와 자비, 소통의 국가였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의 칼리프는 이슬람 국가를 운영하면서 선지자의 뜻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2대 칼리파인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는 재무부를 설립하여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게 돈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는 왕처럼 호화로운 물건을 독점하지 않았고 시민들 중 어느 누구도 박탈당하거나 굶주리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그는 무슬림들이 필요에 따라 새로운 행정기관을 다수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공무원들을 관찰하여 공금을 횡령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 공시를 감사하는 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는 그의 통치 이전 이슬람 국가에 존재했던 사법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종도를 강조하였듯이 신과 더불어 인간에게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주시고 이곳 지구에서 삶을 건설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간의 문명을 창조할 인류 말입니다. 인간을 성장의 대상으로서 인류를 중심으로 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명, 정의와 자유, 사회평등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꾸란에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통해 명령하신 중요한 사회적 개념에 초점을 맞춘 인류애를 깨닫고 인류를 존중하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문명. 한편 그분께서는 불의와 인간의 권리 침해와 같은 악행을 금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슬람 문명이 수세기에 걸쳐 번성하였다는 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문명의 자리를 잡고 이슬람 문명에 대단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슬람 문명은 신앙의 문명, 그리고 인류를 위한 문명이었기 때문입니다. أفلا ينظرون إلى الإبل كيف خلقت وإلى السماء كيف رفعت وإلى الجبال كيف نصبت وإلى الأرض كيف سطحت فذكر إنما أنت مذكر